지금 테헤란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압박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위험한 징후는 체제의 가장 안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란의 권력 구조를 떠받쳐온 핵심 축은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체제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 존재해온 충성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치에서 흔들림이 감지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공개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거리의 분노나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미 익숙한 위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진짜 두려워하는 순간은 언제나 따로 있습니다. 바깥의 적이 아니라 안쪽의 충성심이 흔들릴 때입니다. 지금 이란을 둘러싼 긴장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전개되는 여러 장면은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체제의 안전판으로 여겨졌던 내부 구조가 얼마나 예민해졌는지를 드러내는 연결된 신호로 읽힙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극적인 문장 몇 개가 아니라 그 발언이 어떤 구조에서 나왔고 왜 지금 이 시점에 공개되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대목은 혁명수비대 고위 인사의 공개 발언입니다. 핵심은 숫자 그 자체보다도 이란 당국이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완전히 숨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고를 받았고 소환되었고 직접 지도를 받았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체포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은 단순한 내부 단속 보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들을 조금만 더 차분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질서가 완전히 안정된 조직의 어조가 아닙니다. 이미 조직 안에서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개별 인원의 성향과 움직임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란의 정보기관과 치안 조직, 그리고 혁명수비대 관련 부문까지 함께 언급되었다는 점은 체제가 불안 요소를 한두 곳의 문제로 보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의 잠재적 균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경고와 지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 이면에는 명백한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권력은 내부의 동료를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통제해야 할 위험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발언이 야권 인사나 망명 세력의 주장이 아니라 체제 내부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권위주의 체제는 평소라면 내부 불안을 외부에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표현이 공개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내부 단속이 강화될 만큼 분위기가 예민해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통제력이 살아있다는 인상을 대중과 조직 내부에 동시에 주입하려는 의도입니다. 다시 말해 이 발언은 위기를 숨기지 못한 흔적이면서도 동시에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는 과시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체제가 공개적으로 경고를 발신해야 할 정도라면 이미 그 불안은 내부에서 충분히 감지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체제는 늘 강해 보이려고 하지만 자주 강함을 강조해야 하는 순간은 대개 자신감보다 초조함이 커졌을 때입니다. 이 문제를 더 무겁게 만드는 이유는 혁명수비대의 성격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 조직은 국가의 일반적 방어를 담당하는 통상적 군대와는 다릅니다. 이들의 존재 이유는 국경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공화국의 정치적 질서와 혁명의 정당성을 끝까지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속한 인원들은 단순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아니라 체제의 핵심 수혜층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혜택, 그리고 더 강한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 내부에서조차 미묘한 동요의 기색이 포착된다는 사실은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회 주변부의 불만과 체제의 중심에서 이익을 누리던 집단의 흔들림은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불만일 수 있지만 후자는 신뢰의 균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선을 조금 넓혀보면 어떤 체제든 오래 버티는 힘은 단지 억압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버팀목은 마지막 순간까지 명령을 따를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로 묶여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거리의 항의가 거세더라도 핵심 보안장치가 단단하면 정권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깥이 조용해 보여도 내부 경계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권력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을 의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 이란에서 더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것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전선입니다. 누가 얼마나 불만을 품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체제가 가장 신뢰해온 사람들마저 미래를 계산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다음 단계의 더 큰 균열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핵심 수혜층의 동요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가 스스로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냉정한 내부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체제의 중심부에서 감지되는 흔들림이 더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결코 내부 문제로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핵심이 스스로의 결속에 자신을 잃기 시작하면 그 여파는 곧바로 외부의 동맹과 대리 세력, 그리고 협상 테이블 위의 태도 변화로 번집니다. 이란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략은 단순히 국경 안의 통제만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은 영내에서 직접 맞붙기보다 자신과 이해를 공유하는 세력들을 통해 완충지대를 만들고 영향력을 넓혀왔습니다. 바로 그 구조가 이란의 억지력과 협상력을 동시에 받쳐주는 보이지 않는 확장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흘러나온 메시지는 이 확장선 역시 이전처럼 단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헤즈볼라와 관련된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한마디의 자극적인 문장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어디까지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조건이 붙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략 환경은 달라집니다. 이란은 오랜 시간 막대한 자금과 정치적 자산을 들여 영내 대리 세력을 육성해왔습니다. 그 대가로 얻으려 했던 것은 단순한 우호 관계가 아니라 유사시 상대를 망설이게 만드는 다층적 억지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란을 직접 건드릴 경우 파장은 국경 밖 여러 전선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핵심 대리 세력이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특정 선을 기준으로 개입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태도를 드러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곧 동맹이 무너졌다는 단정이 아니라 적어도 비용과 위험에 대한 계산이 훨씬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한 연대는 언제나 선언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상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부담을 나눌 수 있는지에서 드러납니다. 따라서 지금 눈여겨봐야 할 것은 누가 누구 편인가라는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그 편이 실제 위기에서 어디까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이 지점이 흔들리면 테헤란이 기대하던 심리적 억제력 역시 이전과 같은 효과를 내기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런 맥락 때문에 내부 균열과 외부 신호는 따로 볼 수 없습니다. 안에서 충성심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순간 밖에서는 동맹의 확실성까지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불안이 동시에 겹치는 지점이 바로 핵 협상입니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협상의 본질은 단순한 기술 조정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농축 비율과 제재 해제 시점, 시설 존치 여부 같은 복잡한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충돌이 깔려 있습니다. 한쪽은 일정 수준의 핵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주권과 안보의 상징이라고 보고 다른 한쪽은 바로 그 역량 자체가 미래의 위험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차이는 숫자 몇 개를 조정한다고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에게는 최소한의 자율성이어도 다른 한쪽에게는 잠재적 위협의 씨앗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상이 길어질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은 합의의 디테일이 아니라 서로가 양보하기 어려운 핵심선입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핵 역량 일부를 유지하려는 태도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 압박 속에서도 완전히 무릎 꿇지 않았다는 상징이며 협상 이후에도 전략적 숨통을 남겨두겠다는 계산일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숨통이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지금은 제한적이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 다시 더 높은 수준의 역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측은 같은 사안을 두고 전혀 다른 언어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은 권리와 자율성의 문제로 미국은 재발 가능성과 통제의 문제로 읽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표면적인 타협안이 나와도 근본적인 불신이 남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협상은 단순히 누가 더 강하게 요구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심리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장기 불신이 우라늄 농축 문제를 가장 민감한 쟁점으로 밀어올립니다. 우라늄 농축을 둘러싼 논쟁이 거듭 강조되는 이유는 이 문제가 말의 진정성보다 능력의 존재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낮은 수준의 농축은 민간 에너지 목적과 연결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 수준이 높아질수록 국제사회는 단순한 평화적 활용이라는 설명만으로 안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금 당장 무엇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는지가 아니라 원할 경우 얼마나 빠르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느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뢰의 문제가 다시 등장합니다. 공식 발언이 아무리 평화적 목적을 강조해도 기술적 능력이 계속 축적되고 시설이 유지되면 상대는 잠재적 전환 가능성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 순간 협상은 선의의 약속보다 검증 가능한 제한 조치에 더 집착하게 되고 작은 표현 하나보다 실제 설비와 저장량, 운영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다시 말해 국제사회를 긴장시키는 것은 말보다 구조이고 선언보다 능력입니다. 이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선악 구도로만 보면 전체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서로가 상대의 설명을 믿지 못하게 되었는가입니다. 이란은 자신의 핵 프로그램을 국가 자립과 주권의 연장선에서 설명하려 하고 반대편은 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발언, 현재의 농축 수준, 그리고 미래의 선택 가능성이 모두 한데 묶여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라늄 논쟁은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체제에 대한 신뢰도와 전략적 의도에 대한 의심이 응축된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징이 커질수록 협상장은 더 좁아집니다. 한쪽은 최소한의 자율성을 지키려 하고 다른 한쪽은 최소한의 위험도 남기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교착 상태는 서류 몇 장의 조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안보인식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결과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란을 둘러싼 긴장은 한 줄의 뉴스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는 충성의 문제, 외부에서는 동맹의 조건부 태도, 협상장에서는 불신의 누적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각각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아직 버틸 여지가 남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흐름이 같은 시기에 겹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체제는 안쪽을 다독이면서 바깥을 억제해야 하고 동시에 협상에서는 약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순간 작은 오판 하나가 훨씬 큰 파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군사적 신호와 경제적 움직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다음 국면을 읽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단순히 누가 무엇을 말했다는 차원을 넘어 실제 행동이 어떤 방향으로 정렬되고 있는가입니다. 외교 채널이 아직 열려있고 공식 협상도 계속 진행되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언제나 또 다른 언어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바로 군사적 준비와 경제적 방어의 언어입니다. 긴장이 높아질수록 국가는 말로만 의도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훈련의 방식, 배치의 수위, 수출의 속도, 자원의 축적 방식까지 모두 메시지가 됩니다. 최근 이란이 보여주는 움직임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군사훈련을 통해 자신들의 대응 의지를 과시하고 동시에 석유 판매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흐름은 따로 떨어진 장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장면을 같은 프레임 안에 놓고 보면 그것은 하나의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불확실한 다음 국면에 대비하는 체제의 본능적 반응처럼 읽힙니다. 특히 군사적 시그널은 언제나 두 개의 대상에게 동시에 보내집니다. 하나는 바깥의 상대이고 다른 하나는 안쪽의 청중입니다. 외부에는 우리를 쉽게 압박할 수 없다는 경고를 보내고 내부에는 아직 억지력과 대응 능력이 살아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 훈련이나 상징적 무력 과시는 단순히 작전 연습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체제가 내부 결속의 불안을 느낄수록 바깥을 향한 강경한 장면은 오히려 더 자주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실제로 공격하겠다는 뜻이라기보다 아직 주도권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시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그널이 반복될수록 상대 역시 그것을 단순한 연출로만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쪽이 억지를 보여주려는 행동은 다른 한쪽에게 선제적 위험 신호로 읽힐 수 있고 바로 여기서 상호 오해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긴장이 높은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언제나 의도 자체보다 상대가 그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경제적 움직임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석유 수출을 가능한 한 끌어올리려는 행보는 단순히 시장 대응이 아니라 불확실한 충격에 대비해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계산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재가 강화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출 흐름과 재정 여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가능성이 커질수록 당장은 팔 수 있을 때 더 많이 팔고 벌 수 있을 때 더 많이 벌어두려는 선택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 역시 체제가 스스로 전쟁을 결정했다는 뜻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경제적 방어가 시장에 또 다른 신호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당사자가 미래의 충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면 주변국과 거래 상대, 심지어 경쟁 관계에 있는 자원 수출국들까지도 각자 대응 계산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사적 긴장은 안보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에너지와 외교, 지역 균형 전반으로 빠르게 번져갑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지금의 이란을 둘러싼 풍경은 더욱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안에서는 충성의 균열을 경계해야 하고 밖에서는 동맹의 실질적 개입 의지를 확인해야 하며 협상장에서는 핵심 기술에 대한 양보 압박을 버텨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군사적 억지력은 유지해야 하고 경제적 완충장치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 5가지 과제가 동시에 몰려오는 상황은 어느 체제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각각의 문제를 따로 떼어놓으면 관리 가능한 수준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 시점에 한꺼번에 겹치면 전혀 다른 압력이 됩니다. 체제는 강해 보이기 위해 더 많은 신호를 보내야 하고 그 신호가 많아질수록 상대는 더 많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불안정성이란 단순히 힘이 약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가 과도하게 의미를 띠기 시작할 때도 커집니다. 지금의 국면은 바로 그런 단계에 가까워 보입니다. 발언 하나, 훈련 하나, 수출 숫자 하나가 모두 다음 수순의 단서처럼 읽히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단순히 이란의 위기라는 한 줄로 정리하면 오히려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지금 이란을 둘러싼 구조가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압박을 받고 있으며 그 압박이 서로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부의 불안은 외부 강경 메시지를 더 자주 필요하게 만들고 외부의 불확실성은 협상장의 긴장을 더 높이며 협상의 교착은 다시 군사적 대비와 경제적 방어를 부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층위가 연결되면 상황은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순환 구조로 바뀝니다. 그리고 순환 구조의 가장 큰 위험은 어느 한 지점에서 작은 충격이 발생해도 전체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결론을 서둘러 내리는 일이 아니라 이 연결 구조를 냉정하게 읽는 시선입니다. 누가 더 센 까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지금 더 불안하고 그 불안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는 일입니다. 결국 현재의 장면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진 순간이라기보다 거대한 분기점으로 들어서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체제가 정말로 무너질지, 다시 통제력을 회복할지, 혹은 긴장 속의 불완전한 타협으로 시간을 벌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드러나는 모든 신호가 평소보다 훨씬 더 민감한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핵심 충성층의 미세한 동요, 동맹의 조건부 거리두기, 핵 문제를 둘러싼 깊은 불신, 그리고 군사와 경제 영역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대비 움직임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지금의 이란은 단순히 외부와 맞서는 국가가 아니라 내부와 외부,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동시에 균형을 버텨야 하는 압축된 국면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거대한 선언보다 이런 작은 신호들이 다음 며칠과 몇 주 동안 어떤 방향으로 쌓여가느냐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늘 거대한 사건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호들이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을 둘러싼 신호들은 이미 서로를 향해 선명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